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이 경찰들의 혐의로 좁혀지고 있지만 의혹은 마침표를 찍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어떤 의문들이 발목을 잡고 있는지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정철진 평론가, 강현재 고은희 변호사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자, 김 변호사님, 고은희 변호사님 처음이십니다. 잘 부탁합니다. 자, 조금 전에 저희들이 저 영상으로도 봤는데, 네. 새로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들어온 속보에 따르면, 박지만 씨 측에서 미행설과 관련된 보고서가 있었다. 그리고 그 보고서는 박관천 경장이 만든 거다. 그 보고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네. 이렇게 검찰에서 브리핑을 했는데, 자, 일단 박관천의 뭐랄까요, 자작극으로 봐야 될까요? 뭐라고 봐야 될까요, 지금? 일단 뭐 검찰의 어떤 수사가 지금 막바지로 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세계 그 시사저널에 대한 부분하고 네. 세계일보에 대한 명예훼손 부분 그것이 네. 이제 아직 결정 나지 않았지만 네. 결론적으로 검찰의 수사 결과는 결국 문건은 허위다. 네. 그런 내용으로 가고 있는데 네. 또 이 과정 중에서 그런 검찰의 수사 결론에 이르면서 약간의 어떠한 이제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7인회의 어떤 박지만 네. 그 회장 그리고 정윤회 씨하고 어떤 암투 그런 것들이 네. 어떻게 보면 박지만 회장이 검찰에 출두하면서 예. 마치 이제까지 그런 의혹들이 마치 해결이 되는 것처럼 모양새를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네. 이게 과연 예. 박지만 회장이 이것을 더 이상 네. 이렇게 확대되고 끌고 가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것인지 네. 누나인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국정운영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네. 이제까지 어떤 나온 어떤 그러한 팩트들을 네.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네. 네. 좀 의외란 결과를 저는 솔직히 느꼈어요. 근데 이게 또 뭔가 실체가 좀 따로 있는 것 아니냐 이제 그런 의심을 그렇죠, 한다는 그렇죠. 말씀이죠. 예. 그런데 문건 유출 내용이 사실 정윤회 씨에 관한 것도 있고 어떤 서양인 씨에 관한 것도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원칙적으로 박지만이나 서양인 씨에 관한 문건은 어떻게 보면 반대파가 작성할 가능성이 크고 네. 정윤회 씨의 문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그 반대파인 7인회나 박지만 측이 네. 작성할 가능성이 큰데 네. 그런 것들이 실제로 검찰 수사 결과 막바지 이르면서 그렇지 않다는 결론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박지만 씨 죄송한데 잠깐 이제 시청자들 혼선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이제 판넬을 만들었는데 만든 직후에 지금 새로운 속보가 들어와서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 첫 번째 의문을 제기했던 거거든요. 검찰에 제출하는 다른 뭔가가 있느냐 이렇게 한번 저희들이 물어보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검찰이 제출했습니다. 아는 게 아니고 제출한 박지만 씨가 갖고 있는 미행 보고서는 있습니다. 있고 현재 검찰에 제출은 된 거고요. 자, 말씀하시죠. 예. 그러니까 박지만 씨의 언행도 저는 좀 납득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라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언론에서 그 시사저널이 예. 정윤회 씨가 박지만을 미행했다. 예. 자세히 또 구체적인 얘기도 했죠. 오토바이 기사다. 예. 게다가 뭐 자술서가 있다. 예. 이런 여러 가지 보도들이 있으면서 사실 그 후에도 언론이 이것은 기정사실인 것처럼 만들어 네. 왔어요. 그러면 네. 그 긴 시간 동안 정윤회 씨가 박지만 씨를 미행했고 오토바이 기사가 있고 자술서도 받아놨다라는 것에 언론에서 계속 얘기할 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네. 가만히 있으면서 네. 그 의혹만 붙이기 더 확대되게 결과적으로. 만들다가 네. 근데 검찰이 출두해가지고는 자기는 오토바이 기사 본 적도 본 적도 없고 자술서 없고. 받은 적도 없고 뭐 네. 미행을 당했는지도 확인한 바가 없고 네. 이렇게 해버리면 네. 그러면 이거를 국민들이 또 이해하기가 도대체 어떤 기준에서 이해를 해야 될지가 또 좀 의아한 거죠. 근데 또 미행 보고서는 있어서 네. 제출을 했다. 네. 이게 또 역시나 박관천 경정이 맞는 거다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모든 수사가 지금 박관천 어제 체포됐잖아요. 네. 박관천 정도 체포되고 네. 한모경위가 또 제2의 유출을 한 것으로 네. 그냥 이렇게 정돈만 되고 많은 수순을 계속 밟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박지만 씨가 도대체 그동안은 왜 침묵을 했는지 왜 침묵을 해서 이렇게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질 때까지 가만히 있었는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피보다 진한 물이 아니라 피는 물보다 진하다. 진했기 때문에 네. 예, 누나인 대통령에 대한 부담 때문에 뭔가를 좀 다 이야기하지 않은 게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말씀. 일단 명확히 하기 위해서 네. 자술서하고 네. 지금 이제 박지만 씨가 제출했던 박관천 작성 미행 문건 네. 보고서하고는 일단 다른 건데요. 네. 제가 이런 생각을 잠깐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 박지만 씨 미행 문건에 혹시 네. 박관천 경장이 이제 작성을 하면서
그 안에 해당 미행자가 이러이러한 사람이고 네. 내가 자술서를 받아놨다라는 네. 뭐 누구도 자술서를 확보해. 네. 혹시 이런 내용이 있지는 않았을까라는 생각까지 조심스럽게. 예,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아마 박지만 씨가 그 보고서를 받아보고 네. 아 미행해 그리고 자술서는 누군가 또 갖고 있어. 네. 그랬을 수도 있을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문건으로 네. 확인이 되지 않고 있어서 하지만 네. 가능성을 한번 생각해 보자. 네. 네. 자, 더 궁금한 거는 사실은 이제 박지만 씨가 를 좀 격앙케 했던 그 세계일보를 통해서 받았다는 그 문건, 박지만 씨 부부와 관련된 문건 아니겠습니까? 이제 거기에 대부분이 서양희 변호사와 관련된 내용이었다 이렇게 좀 알려져 있는데, 자, 고 변호사님, 서양희 변호사 뭐 같은 법조계에 있으니까 좀 어떻게 선배가 되시나요? 어떻게 되십니까? 예, 저보다 선배님이시고 실제로도 한번 뵌 적이 있는데 네. 제가 그분에 대해서 기억이 나는 거는 이렇게 뭐랄까 눈빛이 굉장히 살아있고 야망이 네. 여잔데도 야망이 느껴지는 눈빛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 문건에 대해서 저도 참 궁금했는데요. 사실 네. 이제 뭐 만통 올케였나? 죄송합니다. 네. 용어가 만사 올통이라 해서 죄송합니다. 예, 예. 그런 용어가 있을 정도로 이제 대선 전에 활발하게 활동을 하다가 또 그 이후에는 변호사로서 활동을 하지 않았는데요. 네. 5월 달에 서양희 보고서의 대부분의 내용이 뭐 변호사에 관련된 수입 얘기, 그다음에 네. 삼화저축은행 뭐 퇴축에 관해서 그런 구조 운동을 했다. 여러 가지 뭐 그다음에 전혀 경력이 없었던 변호사가 언제부턴가 LAG 뭐 한국토지공사라던가 이렇게 네. 크고 굵직한 곳들로부터 고문 변호사가 되었다. 이런 많은 부분에 대한 의심이 담겨 있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이 들고요. 네. 이 부분이 그래서 박지만을 경록해 했기 때문에 네. 뭐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네. 일단은 그 양이 많지 않습니까, 강 변호사님? 128쪽이나 되고, 그렇다면은 이제 지난번 정윤회 문건은 딱 세 쪽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정돈되지 않은 어떤 그 관련된 모든 자료의 모음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그 전체적인 문건이 도대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가 정리돼서 지금 밝혀지지 않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서양희 씨 문건이라고 말하는 것도 정말 서양희 씨에 대한 내용만 100페이지가 넘는 페이지가 있는 것인지 네. 사실 좀 확인이 안 될 네. 측면이 있는 것 같고. 근데 서양희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보다는 3년 선배시고 예, 저는 네. 개인적으로 한 2번 정도를 네, 네. 봤는데 그 2004년에 결혼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결혼할 당시가 이제 변호사 3년 차셨어요. 그래서 이제 나이도 모 되게 뭐 로펌에 어리고 한 그때 또 30살쯤 어렸죠. 됐을 예. 때. 모 로펌에 있으시다가 뭐 나오시고 네. 나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네. 결혼하고 나서 이제 거의 갑자기 이제 법무법인의 대표 공동 네. 대표도 하다가 나중에는 따로 또 세비씨라는 걸 네. 통해서 대표도 하고 뿐만 아니라 무슨 경영 컨설팅 회사도 차리고 네. 제가 만났을 때도 업무상 만났는데 네. 굉장히 일 욕심이 많았어요. 근데 네. 사실 그 짧은 경력에 네. 어떤 뭐 전관도 아니고 네. 그런 분이 여성 변호사, 나이 젊은 여성 변호사가 법무법인의 대표를 맡거나 아까 변호사님 말씀처럼 굵직굵직한 회사의 고문을 맡은 일은 현실적으로 업계 사정상 네.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네. 그것만으로. 그러니까 서양희 변호사가 변호사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고문 변호사가 될 수 있었던 거는 본인 의사는 어쨌든 간에 네. 다 박지만 씨의 아내이기 때문에 고문으로 선임을 한 거예요. 회사 아.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 그 과정에서 사건 수임하면은 또 거액의 돈을 받았을 것이고 이런 것들이 다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라고 해서 조사를 했다면 그 정도의 근데 뭐 페이퍼가 나올 수 어쨌든 이제 대선 때 이 좀 문제가 될 수 있다.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해서 결국은 그 세빛 변호사직을 네. 사퇴를 하지 않았습니까? 대선 직전에 그렇게. 예, 사퇴를 했고 박지만 씨 주장은 그때 이후로 지금 변호사 업무를 하지 않고 있다. 홍콩으로 갔죠. 예. 그런데 왜 이렇게 그 온갖 루머들이 좀 난무하는 거냐? 이래서 좀 화가 났고 그게 또 미행설과 이제 연루가 되고 그 미행설의 배후에는 정윤회 씨가 있다라는 또 누군가의 그런 어떤 얘기도 있었고 하면서 이게 막 커진 측면이 있는데 네. 자, 그러니까 이거를 그렇다면 그게 실체가 있는지 없는지를 또 봐야 되고 또 한 측면은 누군가가 무슨 의도로 박지만 씨한테 서양희 변호사와 관련된 문건을 만들어서 갖다 주고 뭐 어떤 의도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네네. 박지만 씨와 정윤회 씨를 좀 뭐랄까 이간시키려고 하는 어떤 세력이 있었다고 봐야 될까요? 뭐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여러 가지인데 굉장히 의혹이 많고요. 네. 상당히 좀 헷갈린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네. 시청자들도 헷갈리고 그러니까요. 피난자도 헷갈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을 네. 거예요. 서양희 씨에 관한 것은 이제 그
강 변호사님이 얘기했지만 2012년 4월 이전에 굉장히 왕성한 활동을 했어요. 네. 어떻게 보면 일단 뭐 스펙이 없는 변호사인데도 불구하고 네. 9개 정도 큰 회사에 네. 법률 고문 또는 아니면 사회이사를 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더군다나 뭐 30억짜리 뭐 경영 컨설팅 회사도 뭐 설립해서 네. 하고 뭐 또 20명 정도 거느린 뭐 네. 세빗이라는 뭐 네. 로펌도 만들어서 한 걸 비춰보면 뭐 네. 그 2004년 결혼 이후에 굉장히 잘 나간 건 맞는 거죠. 네. 맞는데 지금 조금 우리가 조금 의혹적인 게 뭐가 있냐면 정윤회 씨에 관한 문건도 박관천 경쟁이 작성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또 서양희 씨나 박지만 씨의 문건도 지금 박관천 경쟁이 작성한 것처럼 예. 다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박관천 경쟁의 정체가 뭐냐는 거죠. 우리가 네. 그냥 볼 때는 뭐 정윤회 씨의 문건은 어떻게 보면 정윤회 씨를 갖다가 어떤 권력 암투 과정에서 어떤 7인회나 박지만 씨 쪽이 작성했다고 처음에 다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네. 또 그 다음에 7인회에 관한 뭐 그런 것들이랄지 서양희 씨랄지 박지만 씨에 관한 문건은 또 정윤회 씨나 아니면 그걸 견제하려는 그런 상대가 또 했을 거라고 그렇게 추측할 수 있는데 네. 이 검찰의 수사의 결론을 쭉 보다 보면 정윤회 씨 문건은 이제 허위라는 결론이 나오고 있고 네. 또 박관천 경쟁이 거기서 굉장히 개입을 했는데 네. 그렇다 한다면 여기서 청와대의 또 다른 아. 그게 과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박지만 씨의 반대서를 작성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게 아니고 박지만 씨를 이용하려는 그러한 세력이 박지만 씨에 그걸 전달을 하고 박지만 씨로 하여금 뭔가 청와대나 문화인 박근혜를 통해서 예. 어떠한 개입을 하게 하려는 그런 의도도 있었지 않나 그런 의심이 될 수 있는 거죠. 일단은 어쨌든 뭐 공직기강 비서관실에 소속돼 있었기 때문에 박관천 경정이 거기에서 뭐 일단 자기 업무를 했다 뭐 이렇게 볼 아니 수는 근데 있을 것 같은데. 박경정의 업무가 예. 아무 상관없는 박지만 씨 그냥 네. 민간인이잖아요. 대통령의 동생이긴 하지만 민간인에게 어떤 친인척 서류를 관리하죠, 보고할 거기에서. 이유는 없죠. 아니 근데 친인척에게 보고하진 않죠. 당사자에게. 보고할 의무는 보고한 거는 없죠. 이제 문제가 되죠. 대통령이 다시. 예, 보고해야 되는 그거는 것이죠. 보고한 거는 문제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 권력 암투라는 게 네. 법적으로 뭐 검찰이 수사할 수 있거나 또 검찰이 수사해서 형사 처벌이 어떻게 된다 뇌물을 받지 않은 이상은 네.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네. 내부에 대통령을 배제된 상태에서의 권력 암투는 있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박지만 씨에게 그 서류를 준 박관천 경정 네. 위에 조홍천 전 비서관이 있었고 네. 이 조홍천 전 비서관이 또 박지만 씨랑 잘 아는 사이인 거잖아요. 네. 게다가 지금 문고리 3인방하고 사이가 안 좋은 건데 이 문고리 3인방은 애초에 정윤회 씨가 데리고 온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정윤회와 그러니까 이제 박지만 라인으로 예. 해서 밑에서의 서로 간의 견제와 뭐 약점이 될 만한 거를 서로 정보를 수집하고 그걸 또 보고하고 하는 것들은 있었던 거죠. 박관천 경정이 자기 혼자 만들었을 일은 없고. 자기 혼자 그 뒤에 만들어서 자기 혼자 예, 뭐 박지만 씨를 위에 지칭할 리는 상관이 없죠. 있었기 때문에 조홍천 비서관의 어떤 지휘 아래 문건도 작성하고 또 예를 들어서 박지원 씨한테 건네줬다면 건네준 것도 박관천 경정이 혼자의 판단 아닐 거다 지금 이런 말씀이신데. 이제 서양이 문건이 약간 좀 시기가 예. 잘 와닿지가 않는데 예. 실은 이제 청와대에서는 이번에 뭐 문건들을 다 거의 뭐 증권과 정보지 수준으로 네. 파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네. 그런 파악에서 보면은 서양희 변호사가 많이 등장했던 게 한 2010년, 11년 정도에 그때가 제일 많이 나왔죠. 예. 그렇죠. 저축은행 관련돼 있을 네. 때가 이제 많이 서양희 네. 변호사 이름이 나왔었고 제 기억으로는 한 2013년 뭐 이때부터는 거의 그 이름을 네. 못 봤던 기억이 나는데 이번에 경록해 한 내용이 뭐였을까? 그러니까 박관천 경정이 작성했다고 하면 어떤 내용이 담겼을까? 그 부분은 제가 잘 파악을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 그 이후, 그 이전 거가 아니라 그 이후 거일 텐데. 이후에 서영희 변호사의 어떤 행적과 관련된 네. 뭔가가 담겨 있을 거다 지금 그런 말씀이시죠. 그래. 근데 그 이전 거에 대해서는 뭐 그러니까 경록해 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이것도 어떤 좀 내용일까? 궁금해요. 예. 세계일보는 그러니까 정윤회 문건도 있었고 이 이른바 박지만 서양희 문건도 있었는데 정윤회 문건은 보도하고 서양희 박지만 문건은 보도를 안 하고 이제 그 기자가 가서 좀 보여줬다는 거 아닙니까? 박지만 씨 측에. 그건 왜 그랬을까요? 그것도 좀 궁금한데. 뭐 정보의 가치에 물론 차이는 있겠지만 고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네. 이 부분에 관해서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서양희 변호사가 아까 말한 2013년 이후에 나온 경록해 할 만한 정보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네. 이것이 만약에
유출되었을 때의 파장이 지나치게 크지 않았을까. 그래서 네. 세계일보 측에서도 네. 어느 정도의 문건들이 여러 개가 왔지만 어떻게 보면은 다 가지고 있는 카드 중에 하나를 골라서 내놓은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카드가 뭐 정말 세상에 꺼낼 수 없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라면은 뭐 뭔가 없기 때문에 의혹은 더 커지고 부풀려지는데 알고 보면은 뭐 지난 일에 대한 되풀이거나 뭐 네. 회연을 키우고 있다 이런 얘기일 수도 있고 어찌됐건 정윤의 문건을 공개를 해야 뭐 가장 더 뭐 이슈를 받는다든가 신문사에 이득도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유출을 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지금 그 불장난 우는 하면서 사실 좀, 야, 저 진짜 실세 맞다, 이렇게 그 느낌을 줬던 정윤혜 씨는 그 뒤로는 이제, 기자들 연락도 안 되고 지금 뭐 전화기는 꺼져 있는 상태거든요. 왜 침묵하고 있는 걸까요, 아무래도? 그러게요. 불장난한 사람을 다 밝혀낼 것이다라고 예. 하면서 뭐 기세 등등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이 정윤혜 씨라는 이 이름 석자와 관련된 이 모든 사건들이 빨리 종결되는 분위기예요. 네. 정윤혜 본인을 포함하여 네. 본인은 뭐 더 아직 뭐 더 하고 싶은 말이 있고 뭐 억울한 게 있고 그럴지 모르겠는데 정윤혜 씨 본인 자신에 대해서도 지금 이 수사는 빠르게 좀 종결되면서 더 이상의 잡음을 계속 검찰에 제공한다든지 네. 하는 것이 지금 좀 불가능한 일처럼 분위기가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냥 빨리 혹시라도 덮고 싶은 거죠. 청와대에서 어떤 경고나 사인 같은 게 가지 않았을까요? 저는 갔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게 안 간다면 더 이상한 거죠. 예, 변호사님. 저는 오히려 침묵으로 보기에는 조금 이른 시점이 아, 아닐까 이런 예.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정윤회가 침묵을 한다고 느낀 것은 이제 정윤회가 검찰 조사를 더 이상 나왔지 않았기 때문에 뭐 불장난을 하는 것이냐 이런 말을 할 기회 자체가 없었던 거고 예. 박지만의 태도는 상당히 조용히 말을 아끼는 태도였지만 정윤회의 경우에는 굉장히 불장난을 누가 했느냐 마치 가만두지 않겠다고 호령하는 입장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오히려 지금 침묵하고 있다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거고 예. 지금 검찰 측에서는 박경정에 대한 자료가 드러나면서 조홍천과 정윤회에 대해서 다시 소환할 방침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의 정윤회의 태도가 더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네. 이제 사건의 분위기는 뭐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이 사건이 이제 처음에 문건 유출하고 어떻게 보면 두 가지 쟁점이거든요. 문건 유출을 누가 했느냐였고 네.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문건 내용이 사실이냐 네, 그거였잖아요. 네. 그래서 정윤혜 씨가 사실 그 검찰에 출두하면서 이게 클라이맥스에 왔어요. 네. 불장난이고 불장난을 춤추는 사람이 있다고 했고 네. 거기 이제 박지만 씨가 또 갑자기 소환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지금 어떤 과정을 보면 정윤혜 씨 측도 불장난이 아니고 이 불을 좀 끄고 싶어하는 그런 모양새고 박지만 측도 이 불장난을 끄고 싶어하는 네. 그러한 모양새를 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예. 왜냐하면 이게 사실 우리가 박지만 씨가 검찰에 출두할 때는 박지만 씨도 그 전에 얘기했잖아요. 아, 내가 나가서 할 말 다 하겠다. 네. 내가 때가 되면 밝히겠다고 했단 말이야. 네. 근데 그 밝히겠다는 내용의 의미는 우리가 볼 때는 어떤 정윤회 씨의 국정 뭐 개입이랄지 그 문고리 3인방의 어떤 개입 의혹 그런 거에 대해서 밝혔다는 의미로 들었는데 지금 보면 밝혔던 의미가 뭐 미행가 없고 불을 끄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이게 사실은. 자, 이 문고리 3인방 말씀을 하시니까 사실 지금 3인방의 진짜 그 어떤 뭐랄까요? 권력이랄까? 이런 부분도 사실 좀 궁금한 대목인데 진짜 국정에 정말 그렇게 큰 파워를 행사하고 있는지 지금 저희들이 지금 텔레비 화면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사실 이재만 비서관은 인사위원회에 들어가거든요. 고정 멤버고 정호성 비서관은 여러 가지 국제회의라든지 이런 회의에 배석을 합니다. 일정 메시지 담당인데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행사장에 배석을 하면 상당히 좀 세게 느껴지거든요. 안봉근 비서관의 경우는 여러 가지 뭐 약간 잡음도 있었습니다. 경찰 뭐 민원이 있었다 없었다 하면 논란도 있는데 아마 저런 부분들이 논란이 돼서 세간에서는 결국은 저분들 중에 일부는 뭔가 좀 정리가 돼야 이 사태가 끝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저 세 분들이 지금 이제 공식적인 직함은 비서관이라고 달고 있지만 네.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주요 요직을 곳곳에 다
이제 챙겨놓고 네. 그걸 담당하고 있는 데다가 그냥 순순히 비서관이라고 하지만 박 대통령과 15년 이상의 인연을 가지고 왔다가 청와대에 같이 들어온 사람들이거든요. 예. 이런 비서관하고 네. 그냥 공직에 쭉 있다가 박근혜 대통령 따라서 원래 청와대에 근무하게 돼 있던 그냥 일반 공무원인 비서관하고 네. 차원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 세 분이 박근혜 대통령에 밀착하면서 그 다른 비서관이 할 수 없는 행동들, 뭐 예를 들면 박근혜 대통령이 직언을 한다든지 네. 그런 것들이 얼마든지 가능한 사이이기 때문에 네. 이분들의 힘이나 입김이 다른 뭐 비서관과 똑같고 아무런 어떤 뭐 권력의 그 파워를 자기 직책을 초과하는 파워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보는 게 더 현실성이 없는 얘기예요. 네. 박 대통령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인연이거든요. 이렇게 온 국민을 불신하게 만들고 뭐 정윤회 건으로 지금 뭐 국가 운영이 마비되다시피 해도 안 내치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은 이 세 분을 안 버릴 거라는 거죠. 그 정도로 견고한 그거는 신뢰를 뭐 받고 단정할 수는 있는데 없죠. 좀 아마 봐야죠. 지금까지 태도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랬죠. 예, 뭐 어떤 답이 나올지는 아마 청와대도 좀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뭐 예, 그 이제 만만해서 예. 이제 세 명이 다 됐습니다. 이제만 또 정윤회, 박지만 씨가 다 등장을 했고 다 소환을 받고 조사를 받았는데 우리 김 변호사님 말씀한 대로 뭐 정윤회 씨 문건, 네. 박지만 씨 유출 문건 이 정도가 됐고 이제만 비서관의 문제를 또 어떻게 처리할 건가는 분명히 검찰에 남아 있습니다. 지금 뭐 전반적인 국정 개입뿐만이 아니라 개별적인 구체적인 사안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문체부 국장, 과장의 그 인사 개입한 네, 부분도 네. 있었고 예, 또 예. 김종채 문화 뭐, 차관과의 문제들 부인은 본인은 했고. 예, 하지만 예, 예. 그 문제도 아마 경찰이 매듭까지 져야 네. 아마 어느 정도가 마무리. 그렇죠. 매듭 자, 예. 해야 하는데요. 예. 사실 이게 예. 법적인 영역이 아니고 정치적 네. 영역이라서 어려울 듯 합니다. 예. 예.